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해가 바뀌고 처음으로 또 나와주셨죠. 우리 하이큐 치과의 배옥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이큐 치과 배옥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개묘년 흑토끼 해잖아요. 검은 토끼 해. 아, 예. 네네. 혹시 뭐 올해 이렇게 새해 소망을 좀 이렇게 가지신 게 있으신가요?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니까. 새해 소망이라기보다는 네네. 이제 옛날에는 뭐 이런 거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했는데 네네. 조금 나이가 조금 더 먹으니까 그냥 아무 탈 없이 맞아요. 예, 그리고 자녀들 무사히 잘 지내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또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너무 전 세계가 아프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별일 없이 평안한 하루하루가 너무 예, 감사한 별일 없는 게 더 네.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큰 욕심을 좀 내려놓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네네. 아, 자, 오늘, 이제 어떤 내용으로 또 이제 주제를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별일 얘기를 했는데 네. 몸에 별일이 없으면 좋은데 맞아요. 어디가 자꾸 아프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아픈 거를 보면 이제 몸이 전체가 아파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주 조그만 것 때문에 아픈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아픈 것의 크기하고 몸에 그 어떤 아픈 정도가 비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네. 뭐 가시가 우리 손톱에 꼈다든지 그러면 가시는 되게 조그만데 많이 아프잖아요. 무슨 일을 못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치통도. 맞아요. 치아가 아픈 것도 어떻게 보면 큰 곳에서 시작하는 거는 아닌데, 네. 큰 고통을 주죠. 맞아요. 잠도 예. 못 자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뭐 피곤해서 그런지, 입안이 이렇게 헐었었어요. 네. 예, 그래서 헐어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다 경험해 보셨어요? 예, 그래서 뭐 참 치과 의사라고 안 헐면 참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쯤은 아마 겪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래서 입이 헐고 이렇게 지금은 좀 다행히 괜찮아졌어요. 네, 그래서 네. 고생을 했는데 여기에 가서 한번 같이 말씀을 해볼까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아픈 것을 경험하고 나서 좋은 주제가 떠올랐다. 네네. 그러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잇몸이 헐게 되는 거를 한국말로는 구내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리고 영어로는 뭐 스토마타이러스라고도 하고 네. 그리고 오럴 뮤코사이러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뭐 곰팡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감염이 돼서 그 구강 안에 점막 그러니까 뭐 혀라든지 혀도 네. 될 수도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잇몸 그리고 또 입술 안쪽 맞아요. 그리고 볼 안쪽 네, 네. 심지어는 입천장도 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리고 혀 그런 것 밑에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요번에 낳는 게 제가 혀 밑에 났어요. 그거 되게 아픈데. 말을 할 때마다 그렇고 식사할 네. 때도 자꾸 여기 건들리니까 네, 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또 우리 이제 치과의 전문의이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구내염을 알았다고 하니까 너무 인간미가 있고. 예, 다 앓을 거 다 앓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기 그런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구내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이렇게 점점 그냥 이렇게 헐어서 그렇게 구내염처럼 되기도 하지만 주로 저희가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꽉 씹거나 네네. 뭐에 푹 부딪히거나 그러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구내염의 종류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보통 한 2가지, 3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캔컬 소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전문 용어로 캔컬 소어라 그러기도 하고 그 애프터스 ulcer라고도 하는데 보통 중심이 이렇게 하얗고 그리고 노란빛을 이렇게 튀고요. 네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빨간 테두리가 있어요. 정말요? 그런데 그 네. 빨간 테두리가 뭐 하나일 수도 있고 조금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크기는 뭐 경험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조그만 거부터 네. 되게 크게 그리고 여러 군데가 이렇게 뽕뽕뽕 있다 이게 합쳐져서 굉장히 커지기도 해요. 예, 그런 진짜로. 경우도 있고. 네네. 그래서 어떨 때는 한 곳에 나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맞아요. 여러 군데 또 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제 위치적인 면에 보면 뺨 안쪽이라든지 네. 아니면 말씀하셨던 혀는 위에가 될 수도 있고 옆에가 될 수도 있고 아래가 될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입술 안쪽에
입술 안쪽이라는 거는 이렇게 입술 제꼈을 때 안에 맞아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증상이 보통 통증하고 같이 이렇게 동반을 하죠. 너무 아파서 이렇게 눈물이 찔끔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보통 한 5일에서 10일 정도, 길면 네. 10일 정도 지속이 되고요. recurrent rate, 그러니까 다시 생기는 재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네. 어떤 분들은 진짜 병원에 오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캔커소가 너무 네네. 자주 생긴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네네. 그렇게 심지어는 저희 한국에 계신 장인 어른도 네. 그게 너무 자주 생기고 네. 심지어는 이 목젖대까지 생기세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까지 되면 내가 뭔가가 좀 잘못됐나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원인에 관해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붓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퉁퉁 부은 게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심한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시고 이제 식사를 잘 못 하시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열은 나지는 않아요. 몸에 네. 열은 동반하진 않는데 그거에 비해서 다른 그 cold sore라는 게 있습니다. 네. cold sore를 또 영어로 fever blister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거는 조금 위치적인 면에서도 다르고요. 네네. 그 투명 액 이렇게 차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포가 생기는구나. 그렇죠. 네네네. 이렇게 볼록 네. 튀어나온 것처럼 하는데 이거는 입 안에나 잇몸이나 이런 데는 잘 생기지 않아요. 네네. 그렇지 않고 입술이나 입술 주변에 네네.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치아 뿌리에 이렇게 염증 생기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생겼을 때 간지럽거나 이제 어떤 타는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저도 네네. 이거는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경험은 못 해봤고 이제 요것만 해보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예, 그래서 통증이 또 유발하고요. 이것도 조금 길 수도 있는데 한 7일에서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예, 보통 지속될 이렇게 수가 있습니다. 구내염으로 생긴 것들은 앨리스트 한 10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가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감기 증상이나 이거는 특징이 열을 같이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군요. 예, 그래서 네네. 이거는 그 원인부터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캔커소어하고는 완전히 차별이 다른 거고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환자분들이 아세요. 네, 본인이 이런 질병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너무 좀 이따, 궁금해지네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씹다가 네네. 예를 들어서 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칩 날카로운 표면 있는 거 씹다가 맞아요. 이렇게 꽉 씹어서 약간 잇몸이 째진다든지 그렇게 된 상황에서도 그게 노출이 돼서 말씀하신 걸 구내염으로 이렇게 빨리 가는 안 낳고.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교정기구 그러네요. 네, 그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렇게 해서 또 아프게 구내염으로 되는 그런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부러진 치아들 이 자꾸 혀에 이렇게 닿다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또 혀 주변에 또 구내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뜨거운 음식 이렇게 드셨을 때 디잖아요. 후루룩 까지죠. 예, 네네. 그렇게 된 다음에도 또 구내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진짜 그런 너무 경우에는 다양하네요. 좀 크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특정 음식에 또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가 면역병이 있으신 분들도 좀 자주 생기는. 맞아요. 이런 분들 진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약의 부작용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르신분들 틀니 하시잖아요. 네네. 틀니 하시면 이렇게 틀니가 딱딱하고 이제 그 잇몸은 부드럽고, 그래서 씹다가 잘 안 맞는 틀니를 하셨을 때는 이제 상처가 생기고, 그 닿는 부분이 상할 수도 그리고 있고. 상처가 생기면서 그리고 또 구내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항상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구강 안에서 항상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구내염으로 발전되는 거는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쉽게 구내염으로 또 되고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군요.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도 이제 그런 구내염이 있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연결이 될 수 있죠. 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밥 너무 맛있게 막 먹다 보면 이게 고기인지 내 살인지 모르고 이렇게 물다가 뭐가 그렇게 맛있어서 네 혀까지 깨무니 뭐 그렇죠. 뿔까지 깨무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혀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사랑니가 뒤쪽에 있어서 네네. 씹을 때 자꾸 살이 씹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심지어는 맞아요. 그게 너무 심한 분들은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계속해서 예. 상처를 입히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우스 이리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구내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인보다는 그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구내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어떤 원인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내염이 생길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했고 저희가 노래 듣고 와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다루고 이제 어떤 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 아까 종류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네네네. 차이점을 이제 말해 볼 텐데 네네. 오늘 신청곡 임재범의 너를 위해를 이제 가져오셨어요. 예. 우리 원장님 또 임재범 어떤- 노래를 네네. 많이 신청한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한 10년 전인가 프로그램에 네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임재범하고 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거리에서 공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 있었어요. 예, 프로그램이. 예. 네. 버스킹 뭐 이런 거. 예, 버스킹도 하고 했는데 네. 딱 버스킹하고 임재범 이미지하고 너무 잘 맞더라고요. 예, 약간 맞아요. 뭐 자유의 영혼이라 맞아요. 초에 묻힌 예. 무슨 제 고수 같은 느낌도 예, 나고요. 그리고 노래 자체도 되게 좋은데 지금 어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항상 들어도 좋은 노래. 네, 예, 네, 네. 그래서 한번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 임재범의 너를 위해 그리고 또 광고 듣고요. 4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하이큐 치과의 배옥 원장님 모시고 구내염, 우리가 알던 구내염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또 오늘 또 새롭게 배우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두 종류가 있단 말이죠. 네. 요게 이제 또 원인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예,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뭐 sore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한국말로 말하면 허른 데라고 네, 이렇게 네. 말하는데 구강 안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뭐 캔커 소어가 있고 네. 그리고 콜드 소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인에 의해서 캔커 소어는 정확한 원인을 아직 모릅니다. 네, 그런데 원인은 모르지만 네. 그게 생기게 하는데 이제 기여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약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입안의 트라우마 네. 예를 들어서 뭐 뺨을 씹는다든지 그러면 그리고 또 틀니를 했는데 ill-fitting 네, denture라고 네. 그래서 틀니가 잘 안 맞고 예, 그러면 이제 헐어서 네. 아프고 예, 그런 상황이 되고 뭐 그리고 또 스트레스도 있어요. 맞아요. 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또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요즘에는 몸 전체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모든 게 다 떨어지니까. 옛날에는 뭐 한 30대나 이럴 때는 네, 네.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몸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중에 하나다 또 어떻게 보면 또 구내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영양분 부족, 특히 이제 바이타민 B12라고 이렇게 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철분 부족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수면 부족 네, 네. 너무 네. 피곤하니까 그렇죠. 잠이 부족해서. 예,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 이뮨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가게 되겠죠. 네, 면역 네. 체계가 그렇게 되고 또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뭐 일정 음식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음식도 영향을 아까 예, 미친다고 영향을 하셨잖아요. 미친다고 그런 데이터가 있긴 한데 네.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확한 통계는 못 봤지만 뭐 감자, 뭐 과일 쪽이나 커피, 초콜릿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전문 지금 쪽에서. 말씀하신 거 다 우리가 다 즐겨 먹고 자주 그렇죠. 먹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릴까 생각하다가 왜냐하면 이거가 어느 정도 있는지 네, 네.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보지 못했지만 그런 어떤 일정 음식이 있을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과일을 안 드시겠어요? 커피를 안 드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있고 감기나 독감으로 인할 때도 어떤 분들이 이제 감기 걸린 다음에 면역력 저하되면 또 입도 헐고 네,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특히 B12 결핍이 있을 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잘못 씹어서 상처가 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캔커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운이 나쁜 게 칫솔질을 하다가 부딪혔는데 그 부분이 패일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유전적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유전적인 거. 뭐, 아무래도 네, 그런 게 영향이 있는데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잦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어머니한테서 이렇게 뭐가 유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어머니한테 유전보다는 그냥 남성 여성을 따졌을 놓고 때, 볼 때. 네, 놓고 볼 때 여성분이 아 비율이 통계적으로 비율이 높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통계를 본 거는 미국인 중에 경험을 20%를 했다 그러는데 20%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생각보다 제가- 퍼센테이지는 되게 낮네요. 예, 예.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캔콜소 같은 경우는 그렇듯이 이제 일반적으로 원인은 모르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기여하는 것들이 있고 네. 아마 많이 느끼시는 것도 저 자신도 이렇게 봤을 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맞아요. 이런 하여튼 뭐가 잘못됐을 때 음.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그런 그래요. 거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가 이제 콜드 소어인데 이거는 원인이 확실해요. 네. 네, 원인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면 그 herpes simplex virus라고 하는데 네. 그 HSV인데 그 여기 HSV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타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는데 이제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herpes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성병이라고 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음.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네. 심지어는 그 침으로써도 네네.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뭐 입맞춤을 안 하더라도 사실 뭐 음식을 같이 먹는다거나 대화 중에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전염성이 있을 때는 음. 보통 예를 들어서 그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네네. 보통 브레이크아웃을 한다 그래요. 이제 이 증상이 나오기 시작.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포처럼 이렇게 나는 경우가 되는데 그렇군요. 그때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전염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럴 경우에는 본인 자신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변 분들도 네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고된 바로는 증상이 없을 때도 전염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물론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전염성이 더 높지만 네네. 그리고 네. 이제 이거는 오프 토픽이지만 그 herpes simplex virus type 2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이제 성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요것이 이제 진짜로 그렇죠. 알고 있는 성병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옮겨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 아는 동생이나 지인들 보면 여기 입이 이렇게 텄는데 본인은 고생을 하고 아픈데 이제 농담처럼 누군가 직장 동료나 누가 에이 뭐 이러면서 약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아닌 걸 알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이중으로 상처를 받는다. 그런 그렇죠. 말씀하실 때 이제, 있어요. 본인이 아무 그런 원인을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네네. 또 병이라는 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herpes simplex virus type 1 같은 경우에는 성병이 아니라 saliva를 통해서도 네, 이렇게 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감염이 되면 문제는 뭐냐면 치유가 없어요. 이게요. 예, 바이러스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몸에서. 그렇군요. 네. 그럼 언제든지 다시 또 재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병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아주. 네네. 예.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증상이 완화는 시킬 수 있는 그 뭐 이렇게 연고도 팔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치료에 관한 거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네, 거고요. 네. 우선은 이런 것도 보면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트라우마 같은 네. 거, 뭐 호르몬 변화, 심지어는 이제 햇볕을 쬐을 때도 이제 다시 생기고 이런 경우가 그렇군요.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구강 주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도 네. 또 수포처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는 지금 없으시면 걸리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원장님 혹시 네. 이게 이제 그 본인이 콜드 소어인데 이제 뭐 같이 그러면 수건을 같이 가족끼리 쓴다거나 이래서도 안 되겠네요. 그런 것도 안 절대. 되죠. 예. 뭐든지 다 철저히 좀 분리를 해야 돼요. 바이러스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코비드 다 많이 겪어보셨지만 네, 네.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바이러스 같은 거는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제 접촉에 의한 설라이바 특히 이제 침이라든지 이런 접촉에 의해서. 그래서 그 원래 수포가 이렇게 터지면 거기 또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콜드 소어나 뭐 피버 블리스터 이런 것들은 아예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참 조심을 한다 해도 요번에도 진짜 코로나 내내 3년 기간 동안 안 걸렸는데 요번에 처음 걸렸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듯이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니까 이제 저희 병원에도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환자분들이 본인들이 보통 아세요. 이거는 그냥 캔커소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봐도 일반 분이 봐도 구분이 갑니다. 사실은 티가 좀 나죠. 네, 그래서 여기 약간 부르터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렇군요. 네, 치료 방법도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치료 방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죠.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캔커소어 같은 경우 그 원인을 모르지만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의 그 제공에 따라서 이게 생기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보통 치료를 하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한 1주에서 2주 정도, 2주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어요. 한 10일 정도 이렇게 자연히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치료의 목적이 이게 뭐 캔커소어라든지 콜드 소어라든지 치료의 목적은 증상 완화에 있습니다. 완전 치료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캔커소어라든지 뭐 콜소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아프거든요. 진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죠. 저도 이번에 아플 때 여기 말씀드렸듯이 혀 아래쪽에 이렇게 생겼는데 혀 아래쪽에 생긴 거는 저는 그렇게 자주는 그렇진 않아요. 간만에 정말 혀 아래쪽에 생겼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밥 먹을 때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 나름대로 증상 완화를 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우리가 한국 음식에 뭐 뜨거운 거, 짠 거, 맨 거, 신 거 이거 다 있잖아요. 모든 자극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세게 나한테 다가오나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한 번은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그거는 뜨겁고 맵고 정말 눈물을 다 빼셨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증상 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뭐 심한 경우에는 심지어는 진통제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 로컬라이즈이기 때문에 진통제를 드셔도 그쪽에서 자극이 가게 되면 또 아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어때요? 캔디 같은 거 왜 이렇게 여기 먹으면 넘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캔디를 그런 게 없나? 캔디를 넘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오라젤. 근데 이제 조심히 하셔야 될 거는 오라젤이 어떤 분들한테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통이 있어도 오라젤 바르시고 염증이 있어도 오라젤 바르시고 진짜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부분 접촉 마취 연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조금 다른 토픽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치통이 있을 때 너무 아프시니까 그 진통제를 이렇게 물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요? 그런데 그 진통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성분이다. 어떤 분들은 그 아스피린 물고 계시면 생각하시기에는 그 아스피린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닿으니까 안 그러면 뭐 먹고 소화가 되면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아예 물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주 그냥 물고 있으면 빨리 확 낫지 않을까 아픈 거라도 이렇게 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스피린이 그 케미컬 버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약을 그렇게 물고 계시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오라젤 같은 거는 그 안에 있는 그 벤조케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벤조케인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치과에 가시면 주사를 이렇게 맞으시잖아요. 어떤 경우에 마취 주사 같은 거. 마취 주사를 맞는데 이렇게 그 벤조케인 그 발라드리는 게 있어요. 그 마취가 이제 살짝 들어가는 그런 쪽은 이제 뮤코사 그러니까 얇은 점막 쪽에 부분적으로 마취를 해서 그것이 이제 바늘이 통과를 했을 때
덜 아프게 맞아요, 네, 맞아요.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벤조케인 성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오라젤도 똑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네. 오라젤하고 비슷한 것들을 여러 가지 다른 브랜드들이 있는데 강도가 달라요. 아, 네. 네. 이거는 함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퍼센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보니까 어떤 것들은 많이 독한 것도 있고요. 시중에 파는 것들도 네, 요 시중에 파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병원에서 쓰는 것보다 더 독한 것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일반 오라젤은 괜찮아요. 네, 일반 네. 오라젤은 괜찮은데 이제 또 그 오라젤을 쓰실 때 네. 주의할 거는 보통 2살 이하는 쓰면 안 되고요, 절대. 아,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그 벤조케인이라는 성분이 네. 그 어린 아이에게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어떤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사이드 그래서, 이펙트처럼요? 예, 그거를 메토글로비니아 미니아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원래 그 혈관에서 산소를 공급을 하잖아요. 네네. 헤모글로빈이 네. 산소를 공급을 하는데 그 헤모글로빈이 다른 걸로 바뀝니다. 예, 다른 걸로 바뀌어서 이제 몸에 있는 산소 공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 수치가 떨어져 버리는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린 아이한테는 주면 안 되고요. 어떤 2살 밑은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네. 애들이 여기 아프다고 해서 그게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것도 네. 아주 rare입니다. 아주 이제 자주 그렇지는 않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더 강하게 반응하는 아이들도 그렇죠. 있겠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life threatening까지 될 수가 있어요.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어떤 문화에서는 이제 6살 아래는 쓰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6살 밑이나 이런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재생 능력이 빠르고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빨리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도 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고요. 그렇군요. 어른들은 쓰실 수 있어요. 네. 오라제를 쓰실 수 있고 근데 그런 젤들이 좀 잘 붙어 있어주면 좋은데 사실 예. 잘 안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효과가 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구내암이 생겼을 때 네. 이렇게 딱지 같은 거를 팔더라고요. 네. 네, 그거를 한번 사봤어요. 네, 네. 어떤가.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써보면 이게 좋은지 아닌지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붙였는데 잘 안 붙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네. 그 부분의 수분을 완전히 없애고 뭘 해야 된다는데 아프니까 계속 뭐가 생겨요. 그런데 그걸 잘 읽어보면 네. 이제 그 안에 있는 성분이 또 벤조케인 성분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게 묻혀져 있는. 네, 그런 거. 네.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것도 만약에 잘 닿지 않는 부분이라면 쓰실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치료라는 게 증상 완화의 개념에 있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너무 타는 느낌이 있으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소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타는 느낌이 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얼음을 머금고 계신다든지. 아, 그것도 진짜 방법이 예, 되겠네요. 그런 경우에 조금 완화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소금물로 또 헹구셔도 이게 머뭇고 있지 마시고 네네네. 헹구셔도 아,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세균을 좀 없애는 씻어주는 역할을 좀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물을 많이 좀 마시고 구강청결 유지하는 거 네, 예,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구내염을 하면 되는데 네.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엔타이 바이러스 그 연고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콜드소어 같은 거는 뭐 벨라사이클로비어라든지 네. 그런 종류의 그런 것들이 심지어는 치과에서도 처방을 처방을 해주시나요? 할 수가 네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스테로이드 같은 코리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리스텍스인가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바르는 네, 예, 네. 그런 것도 결국에는 치유는 아니고 이제 조금 빨리 회복을 되는데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죠. 증상 완화 면에서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하튼간에 입안에 뭔가 상처가 났을 때는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잠재우고 조금 빨리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돕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것들을 완전히 낫게 해주는 건 아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생기는데 기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물론
조심할 수는 있어요. 뭐 스트레스를 그렇죠. 좀 덜 받고 네. 면역 체계를 좀 그거 하고 또 음. 영양분 부족한 거를 줄이고 네. 또 수면도 음. 충분히 취하고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다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모르게 생기는 건데 이제 병이 우리 몸에 남아 있으면 문제지만 이렇게 잠깐 왔다가 이렇게 네. 가는 경우는 음. 보니까 뭐 견딜 수 있을 정도니까. 네, 네. 아니 근데 뭐 다른 것들은 사실 뭐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어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르신들이나 뭐 또는 어린 나이지만 빨리 치아를 잃고 뭐 틀니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 계신 분들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거는 그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게 빨리 생겼을 때 빨리 와서 조절을 하시고 네. 그렇게 되면 예방 차원에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시면 네. 이제 내가 왜 이런 것들이 구내염이 많이 생기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100% 예방은 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무리 조심하고 뭐 예방을 해도 또 네. 걸리려면 또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는 골고루 뭐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구내염뿐만 아니라 모든 몸에 네. 이제 좋은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비타민이라든지 음. 결국에는 이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거 네.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강 안에 있는 상황도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잠자는 것도 네. 맞춰서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 좀 덜 받으려고 하고 네.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청결한 구강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네, 네. 진짜 다 들으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종종 아프고 힘들고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 하이큐 치과 배우 원장님 모시고 이제 구내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나눠 주시죠. 예, 이 구내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불편하기는 하지만. 맞아요. 예, 하지만 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결을 하시면 네. 조금 더 빈도수를 줄일 수도 있고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네, 있을 네.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에 초점을 하시고 구내염은 그런데 또 구내염이 또 구내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고 맞아요.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찾아가셔서 이것이 구내염인지 왜냐하면 또 구내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는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음. 단정 짓지 마시고 네. 병원에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